아놀드예요. 숲속을 3일째 돌아다니고 있죠. 택시값을 아끼려다 길을 잃었대요. 안 돼요, 아놀드. 제발 그 물을 마실 거라고 하지 말아요. 잠깐, 걱정 마세요, 아놀드. 거머리가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면 당신을 해칠 시간도 없이 뱃속에서 금방 녹을 거예요. 하지만 한 마리가 아니라면 큰일이 일어날 거죠. 거머리에 집 만들기. 세상엔 500가지가 넘는 거머리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치 있는 건 3종류뿐이에요. 335마리의 거머리가 당신의 모든 피를 빨아들이는데 10분밖에 걸리지 않는데? 아놀드, 이번엔 1000마리예요. 서둘러요. 거머리를 없애기 위해선 소금물을 마셔야 해요. 미안해요. 다른 병이 없었어요. 그 호수에서 물을 마시지 말았어야죠. 거머리가 당신보다 똑똑할 거예요. 거머리의 뉴런은 거머리 계산기라는 생물학 컴퓨터에 사용되었고 소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당신과는 다르게요. 아직 안심하긴 일러요, 아놀드. 또 다른 위험한 생물에 관심을 산 것 같은데요. 믿기는 힘들겠지만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냥 쏘이는 게 나아요. 벌침은 멋지거든요. 치명적인 질병도 물리칠 수 있는 유익한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상황에선 1000마리 벌에 쏘인 것보다 열사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크죠. 꿀벌이 온몸을 감싸면 섭씨 47도까지 올라가요. 오, 아놀드, 엄청난데요? 맞아요. 휴대폰 전자파는 벌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꿀벌은 많은 센서가 있는 아주 작은 비행기와 비슷해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큰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를 꺼야 하는 것 같은 원리죠. 실제로 900MHz 주파수의 휴대폰을 벌집에 넣으면 모든 벌이 10분 이내에 대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머리와 벌들 중 승자는 없어요. 서로 비겼네요. 그냥 아놀드가 가장 무식하게 용감한 사람으로 뽑혔어요. 잘 있어요, 아놀드. 당신 앞에는 톡소린 카이트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큰 모기고 날개 길이가 12cm래요. 걱정 마요. 피를 먹진 않으니까요. 이 종은 꽃에 꿀을 먹습니다. 조심해요. 거긴 개미가 있어요. 이건 뭐죠? 모기 타에게는 희생자를 마취시키고 조심스럽게 피를 마시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하지만 암컷은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아기에게 먹이를 줍니다. 그리고 맞아요. 암컷만 피를 마시고 수컷은 꽃가루를 먹어요. 숨을 멈춰요. 배고픈 암컷은 20m 거리에서도 당신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맡아요. 멘톨껌은 소용없어요. 몸의 열로도 당신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모기 1000마리도 피를 다 빨아먹을 순 없어요. 이렇게 되려면 100만 마리의 배고픈 곤충이 필요할 거예요. 저런, 아놀드, 총알개미 식민지를 방해해버렸네요. 만약 물린다면 피부에 화상을 입고 불에 닿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거예요. 신경독인 포네라토익신이 혈류에 들어가 신경계를 공격하고 팔다리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근육 경련을 최대 36시간 동안 일으킬 거예요. 수천 마리의 개미가 물면 너무 많은 신경독이 생겨 환각과 장기의 산소 공급 문제를. 거대한 개미! 대체 어디서 나타난 거죠? 51구역의 실험이나. 조심하세요. 이 개미는 최대 1500파운드까지 들어올리고 시속 35마일의 속도도 낼 수 있어요. 숨을 수 없다고요, 아놀드. 지구상에는 20조 마리의 개미가 있거든요. 사람 한 명당 개미 250만 마리입니다. 실제로 개미는 이미 미국 땅의 501평방마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토의 15%나 되죠. 매년 개미는 6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입혀요. 전선과 전기장치를 갉아먹으면서요. 거대 개미가 지구를 정복하는 데는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하이오주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개미집이 생겼네요. 일어나요, 아놀드. 샤킬 오닐은 아무도 안 물었어요. 당신이 개미집에서 잠들었다고요. 하지만 일반 개미도 안전하진 않아요. 아놀드, 개미에게 장난을 치나요? 이렇게 하면 신이라도 된 것 같죠? 적을 과소평가했네요. 우와, 아이러니하네요. 이제 사냥꾼의 먹이가 되었어요. 아놀드, 축하해요. 전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인류의 모든 전쟁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10조의 개미가 참여합니다. 이런 숫자를 본 적도 없죠? 숫자를 보기는 하나요? 그래요. 저길 보세요. 개미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개미가 인간 크기가 된다면 인류는 가망이 없을 거예요. 평범한 개미도 16층 건물을 들어올리고 시간당 55km로 달릴 수도 있을 거니까요. 당신에게 개미 여왕을 소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오, 권력을 위해 싸워야 하나 봐요. 가끔 두 번째 여왕이 개미집에 나타나곤 해요. 그럴 때 두 여왕은 결투를 벌이고 누가 개미집을 다스릴지 결정을 하죠. 싸움이 끝나면 개미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여왕을 결정합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가 소스를 파괴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했던 걸 취소할게요. 조심해요. 아놀드, 운이 정말 좋았어요. 쿠데타에서도 살아남았네요. 하지만 이건 뭘까요? 시체 냄새에 흠뻑 젖어서인지 개미들은 당신이 죽었다고 봤나봐요. 아마 산채로 묻힐 거예요. 쓸모없었던 아놀드, 이제 편히 쉬어요. 오, 아주 재밌는 걸 하고 있네요. 파리가 방해할 건 예상 못했죠? 저기 아놀드, 파리와 싸우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물 몸속에 유충을 번식시키는 보플라이, 아니면 말 위봇 플라이, 말을 개걸스레 잡아먹는 파리예요. 먼저 동물 내부로 침투한 뒤 바로 위와 내장에 둥지를 짓기 시작합니다. 최악이에요. 그리고 양의 유충을 낳는 파리인 양코보 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내부에서 자라서 모든 내부 장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을 잡아먹는 파리 애벌레인 라바 멘보 플라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이 파리는 사람의 고기만 먹으며 특히 사람의 살과 뇌를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충은 음식과 열린 상처를 통해 몸에 들어오지만 입, 눈, 귀를 통해 조용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신의 몸 안에 수만 마리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2, 3일이면 당신의 내장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살아남을 방법은 두 가지예요. 특별한 약 없이 가능한 방법. 다친 부분을 신선한 베이컨으로 덮기. 네, 정말이에요. 그럼 냄새를 맡고 위로 기어나온대요. 두 번째는 다친 부위에 바셀린을 두껍게 바르는 거예요.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유충이 갇혀서 질식하게 돼요. 성공이에요. 아놀드,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스위스 치즈처럼 변했네요. 그럼 이제 파리는 더 조심하도록 할게요. 그럴 거죠? 호주에 온 걸 환영해요. 손가락을 조심하세요. 지루한 박물관 대신 호주에 있는 대자연을 모험할 거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이 식물은 진피진피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만 가도 피를 토하고 만지면 한 달 동안 타들어갈 거예요. 독에 면역이 있는 캥거루의 일종, 붉은 다리 덤블 왈라비가 아니라면 피할 방법이 없죠. 아놀드, 슬퍼하지 마요. 색다른 경험이잖아요. 괜찮은 숙소를 만들 식물은 충분히 있고 운이 좋으면 조식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위험한 식물 진피진피에 열리는 열매는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시도하려면 몸 전체를 감싸는 수트를 입어야 하고
열매를 딸 긴 막대도 필요합니다. 뾰족한 털이 없는지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하고요. 이 잔털은 피부에 1년까지도 남아있으면서 샤워를 할 때마다 독성 칵테일을 방출합니다. 아놀드, 타는 느낌을 없애고 싶은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네, 잠깐은 괜찮은 듯 느껴지겠지만 호주의 바다는 정글만큼이나 위험하다고요. 밝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상자 해파리는 독이 너무 많아서 1mg으로도 60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파리에 쏘이는 건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아요. 평균적으로 매년 한 번만 쏘인 것으로 기록됩니다. 아놀드, 이런 엄청난 모험 후엔 심각한 치료가 필요해요. 아놀드, 호주는 어때요? 움직이지 말아요. 내륙 타이판이에요. 아, 바보.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뱀이라고요. 타이판의 독은 코브라의 독보다 180배 강해요. 핀헤드 크기만큼의 독으로 쥐 100마리를 죽일 수 있어요. 한 번 물 때 나오는 44mg의 독은 아놀드 100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요. 도망가봤자 소용없어요. 타이판은 다른 뱀들과는 달리 적을 한 번 물고 사라지지 않고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해 적을 해치웁니다. 13mm에 달하는 송곳니로 아놀드의 피가 응고되지 않게끔 혈액독을 주입했어요. 이게 곧 내추럴로 이어지겠죠? 아놀드의 몸은 곧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거예요. 팔, 다리가 말듣지 않고 호흡 곤란하고 경련이 이어질 거죠. 아, 걱정하지 말아요, 아놀드. 피가 아니고 오줌이에요. 근육세포가 녹아내려 신장을 통해 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줌이 붉어진 거죠. 30분 이내에 해독제를 먹지 못한다면 아놀드는 별 볼일 없는 삶의 마지막 8시간 동안 더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하며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건 뭔가요, 아놀드? 오, 보세요. 이 작은 아이도 길을 잃었대요. 당신처럼요. 느린 로리스는 대부분 열대 우림 속에 살아요. 쓰다듬을 생각 말아요. 로리스는 치명적인 독을 분비하는 팔꿈치 관절을 핥기 때문에 물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강이라도요. 여기서 물고기를 잡으면 음식을 해결할 수 있죠. 네, 아놀드? 그런 식으로는 하루 종일 걸려도 못해요. 뻔하잖아요. 제가 맞았죠? 숲의 밤은 가장 위험한 장소일 거예요. 저 나무에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리츠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할 거예요. 아침이 오면 구조원들이 잘 볼 수 있는 오픈된 장소로 가세요. 숲에서 사람을 찾는 건 아주 특별한 작업이에요. 구조원들, 발렌티어, 군인마저도요. 지형은 사각형으로 나뉘며 각각 철저히 관리되죠.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결국 자신을 찾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숲에서 빠져나와 그를 찾는 수색에 합류했다고 하네요. 불을 피우면 공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연기를 강하게 하려면 신선한 잎을 뿌리는 게 좋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소원은 시청자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렀으면 좋겠다고요. 그렇군요. 뭐 상관없지만요. 여러분, 다음에 봐요.